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표준산업분류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중에서 벼와 보리를 제외하고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업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식량작물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식량이나 동물의 사료로 쓰는 작물로서 벼, 보리, 밀,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보리만 제외하고 밀, 옥수수 등도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 별표 2에 보면 외국인 투자 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전문 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매 등을 통하여 부지, 그 중에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보면 국내 기업이 이런 관광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로 나온 부지의 지목을 보면 대부분이 농지라든지 또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투기업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고 싶은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 부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농어촌 회사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농어촌 정비법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가 있고 관광 농원 사업이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밑에 농어촌 민박 사업은 해당이 없겠고 위에 있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될 겁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라든지 관광 농원 사업. 그래서 규모에 제한이 있는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규모의 제한이 있고 관광 농원 사업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은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명칭도 농어촌 민박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였는데요. 그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그런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숙박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남들이 옆에 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숙박업이 아니었고 농어촌 민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입했던 주택의 규모가 너무 커서 2층인가 그랬었는데 연면적이 한 300제곱미터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매입을 잘못한 거죠. 민박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조트 사업, 국내 기업이든 외국인 투자 기업이든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농어촌 정비법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들을 비교해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경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받을 때 있어서는 상당히 절차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어떤 차관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지 소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소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를 한번 보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 체험영농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이 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이사가 3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서 1명은 적어도 한국 사람으로서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경의 정의가 있는데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연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먼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연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농지 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연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 경우에도 농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 경우이기 때문에 농지 원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농업인이긴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고 대가축, 이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경우에도 농업인에 해당이 되지만 농지 원부는 없는 그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든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업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되어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장에게 발급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원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 원부를 제출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이것은 이제 이미 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형식적입니다.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신청서에다가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들만 기입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거의 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의 근거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제1조에 보면 이 법률의 목적이 있는데 이 법률의 목적과 농업회사 법인 설립 목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촌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도입한 가장 큰 취지는 영세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 형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을 도입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사업 목적을 보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인데 이것은 기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이런 것이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 사업의 범위도 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 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및 보관 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이나 농업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등이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한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 그런 주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 90%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농업인 등은 아무리 적어도 10%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이 있고 그 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등은 최소 5억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10% 5억 원을 투자해야 되고, 기타 한국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 비농업인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외국인 개인이라든지 외국 법인 이런 주체들의 한도를 다 합쳐도 45억 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90%를 넘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농업인 등은 50억 원이 있다면 100%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타 투자자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100분의 90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자본금이 커지게 되면은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커질 테니까 농업인이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비율로 하지 않고 금액 한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농업인 등은 최소 8억 원까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위에 비하면 10%에 미달되지만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타 비농업인, 일반기업,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92억 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투자를 하려면 최소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업회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한국 파트너, 농업인 등을 말하는 거죠. 필요하고 단독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형태를 보면 상법에 나와 있는 회사 형태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있고 가끔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시 제출 서류를 보면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농지원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 구분에 따른 서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주식 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 인수인을 주주라고 하죠. 주식 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식회사 외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라고 하지 않고 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하게 되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 17호 서식 제목이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통지서에 다음과 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임원 명부, 설립에 따른 총회 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을 어기한 총회 의사록, 조직 변경을 어기한 총회 의사록 이런 것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변경 등기 사실 통지.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모든 사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본금의 총액. 예를 들면 목적 같은 것은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목적을 법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목적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혜택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될 테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본금의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지켰는데 중간에 새로운 비농업인이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비율을 산출해 보면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경 등기 사실을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농업회사법인 변경 등기 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이 말은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아니고 이런 지자체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회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뭐 집행임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농업인이 아니었고 1명만 농업인이었습니다. 그럼 요건을 맞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농업인인 이사가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새로운 그 농업인을 이사로 선임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3개월의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외국인 투자기업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본래 순수한 국내 기업에게 받는 혜택이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도 엄연한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아무 차별 없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감면이 있는데 법인세 감면은 소득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라든지 감면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세 감면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1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해야 되고 농지 임야라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임야도 자격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 임야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여기는 그냥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두 번째 요건을 적용받으면 되겠죠. 이럴 때는 취득세 50% 감면은 물론 재산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보시려면 농지법 2조, 6조, 7조, 8조, 10조, 49조, 50조 농지법 시행령 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18, 19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이런 조문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